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재밌는 소식이 많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저녁은 CPI 발표. 자, 오늘 저녁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지표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아니면 우리를 또 환희에 차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큰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시장은 응, 이제 안 무서워라고 할 가능성이 꽤나 높겠죠. 다만 이 와중에 혹시나 CPI가 6% 이상 나오면은 2% 넘게 급락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예상치는 얼만데, 그런데 예상치는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6%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잡히는 모습, 한 뭐 5.0 이 정도 나오면 깔끔하겠죠.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증시가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힘이 조금 빠지는 나스닥이 급반등을 해줄지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차 24조 투자. 어제 오늘 현대차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가 시장에 활기를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 대기업이 어떤 투자를 한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투자 소식이 어떤 게 나오는지, 뭐 M&A 소식은 뭐가 나오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현대차 그룹이 8년간, 앞으로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도약한다, 이러한 목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신규 전기차 공장의 로봇 장비 국산을 99%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공장에는 로봇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국산화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업계가 한 번 더 관심을 받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 로봇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등인가 봤더니 지금 전기차 판매량 순위는 테슬라가 131만 대로 1위, 비아디가 2위, 상하이 자동차가 3위, 폭스바겐이 4등, 지리자동차가 5등, 6등이 르노 리산, 마지막으로 7등이 현대차 그룹으로, 아직까지는 등수가 많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 3등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또 잘하지만 그때 더 빛나서 진짜 전 세계 1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연기관이 끝나고 전기차가 시작할 때, 이때가 진짜 둘도 없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페라리가 삼성을 방문합니다. 뭔가 자동차 쪽의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분입니다. 페라리 경영진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장 먼저 찾았다고 하며 차세대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 협약을 체결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페라리는 내연기관 명과겠죠. 하지만 내연기관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페라리는 이미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언제 만드는가 봤더니 바로 25년까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을 넣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페라리 경영진이 연속적으로 삼성 SDI를 방문하는 등 전기차에 정말 진심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흐름을 타고 삼성에 또 훈풍이 불어올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RM 나스닥 한다. 결국 매각하니 많이 그런 말을 했지만 반도체가 살아나서일까요? 아니면 결국 지금까지 시간 끌기였을까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결국 나왔습니다. ARM이 수개월 내 나스닥에 IPO를 한다고 하며 이번 상장으로 약 10조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손정희는 올해 말에는 반도체 기업이 적정 가치를 받는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소식도 한번 봐야겠죠. 코아프로온 AACR,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자 국제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AACR이 14일부터 열리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뭐가 있나요? 어떤 걸로 참가하나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한미약품이 있는데, 이 친구는 면역항암제 항종양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기존 인터루킨2 대비 안정성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연구 결과들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는 공동 연구 중인 그거를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그리고 유닛은 AI 바이오마커 및 병리 분석 솔루션을 적용한 연구 결과 초록 5편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ABO는 ABN401, ABN501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매드팩토는 췌장암 대상 벡토서팁 전임상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혹시나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은 위 기업부터 공부를 해보면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벤트가 당장 코앞에 있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한국 온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터분들이 이제는 진짜 뺀다라고 하며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보 노디스크가 이렇게 위고비가 잘 팔리다 보니까 제2의 CMO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미약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한미약품은 위고비와 같은 GLP 계열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한미약품은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단순히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일 뿐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내년에 위고비라는 친구가 한국에 드디어 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바이오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탄 항암제 ADC. 요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발인이로서 이것저것 이제 공부하는 단계인데, 유도탄 항암제로 불리는 ADC가 도대체 뭔가, 그걸 봤더니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의 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9조 원대로 이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로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도탄 항암제 ADC, 여기에는 누가 앞서 있나 봤더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유방암 항암제를 2019년에 출시한 바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 ADC 기술 수출에 이미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암젠과 1.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셀트리온, 삼바 등도 ADC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기름들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은 ADC, 이거는 유도탄 항암제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면은 나도 가지. 최근 들어 안전자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골드바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은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금 말고 은을 사는 게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것을 금은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금 1g을 사려면은 은 몇 g이 필요하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은비는 8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1g 살 때 은 80g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은 금은비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금보다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 말고 은을 한번 사보자 라는 평가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은은 금과 다르게 산업에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들 혹시나 금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이제는 금 말고 은을 보자 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은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ETN이나 ETF,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I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AI를 통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데요. 중국에서 자국 생성형 AI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며 국가 통합을 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말하는 AI를 만들어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챗GPT가 유행하면서 중국 바이두에서도 어니봇을 공개하는 등 중국도 챗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AI 서비스 관리해야 된다, 이러한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를 개발하는 단계 초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이러한 규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개발하는데 속도가 날 수가 없고, 또한 이 와중에 중요한 거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반도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까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AI 기술 개발은 조금은 늦어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답답해서 돈 더 쓴다.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성장이 나름 예상이 되었죠. 하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더뎠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2,300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네요.
참고로 이제 중국의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CPI와 P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전부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경제가 활발하다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뭐야,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이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돈을 때려붓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덕분일까요? 오늘 오랜만에 중국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국의 2,300조 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수혜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관계 개선. 다행이네요. 중국의 초청으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중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이 무엇보다 급한데,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괜히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장이 급한 나라가 또 중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좀 크죠. 에코프로 매도. 이게 오늘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별의별 악재가 나와도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매도 리포트 한 방에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냈나? 바로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이 칼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중립을 제시할 확률이 꽤나 높은데, 하지만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며 목표 주가 45만 4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목표 주가란 소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때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에코프로가 미워서 많이 올라서 때린 건 아니겠죠. 그 근거를 보자면은, 앞으로 성장은 당연히 가능하고 엄청난 성장을 하는 기업은 맞으나, 어제 고점 찍었던 그 가격이 있죠. 그 주가 수준은 2027년 정도에 적합한 수준이라며 지금은 너무나 고평가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쉬어갈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둘로 나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저점 매수 각이다 라는 파와, 그 반면 야 이제는 좀 쉬어야지, 얘가 좀 죽어야지 뭐 다른 애들이 가지 않겠니, 이러한 파로 나뉘는 것 같은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번 주는 뭐 거의 끝나고 다음 주에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면 여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계 리포트도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가 러브콜을 보낸다고 한대요. 그게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겠죠. 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HSBC, 미주호 등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발표 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썼는가? 골드만삭스 77,000원, HSBC 88,000원, 미주호는 8만원. 그러니까 평균 가격은 한 8만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지금보다 20%가 더 높은 그 정도 가격이겠죠. 만약 이게 진짜로 올해 내 8만 원까지 간다면은 올해 농사는 이걸로만 지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시티는 하반기 메모리 시장 회복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무라 증권은 재고가 2분기부터 감소하고 3분기에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각각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몇몇 기름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 또 공매도 치려고 일부러 이러네, 이러면서 지네는 팔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그런가 봤더니 아니죠. 외국인은 7일부터 11일까지 단 3거래일 동안 무려 1.2조 원이나 순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치킨은 요리다 라고 말했던 BBQ, 이제는 글로벌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BBQ가 미국 뉴저지주 의회에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를 인정받고 공로장을 수여받았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뉴저지주에서만 14개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BBQ 인기도 꽤나 높다고 하는데요. BBQ 인기가 높아지자 지속적인 확대로 이미 미국 내 20개 주에서 무려 25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글로벌 외식 전문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외식 브랜드 2위에 선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실제로 맛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BBQ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K컬처에 따라서 BBQ도 거기에 맞춰서 또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과연 BBQ가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식 진짜 맛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치킨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든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 녀석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진짜 돼준다면은 꽤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쭉쭉 성장해서 나중에 BBQ 뭐 나스닥 상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견 건설사 줄 도산,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PF 부실, 미분양 증가 등등 이러한 단어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솔직히 우리 피부에게는 딱히 느껴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시공 능력 평가 109위인 대창 기업이 자금난에 회생 신청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큰 거 터지는 거 아니냐?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현재 슬슬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대창기업은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 53개 건설 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만 500억이나 된다고 하며 또한 지난해 말 시공 능력 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난달에는 133위 HNINC 요런 친구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중견 건설사들도 힘들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말 나오겠죠. 중견 건설사도 이런데 소용은 얼마나 심각하겠냐. 그래서 올해 폐업한 종합건설사 실제로 한번 봤더니 무려 129곳에 달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한번 터질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나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을 해준다면은 현금을 조금은 챙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 오고 이제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낚시하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24일 날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자, 누리호 3차 발사일이 정해졌습니다. 5월 24일 오후 6시 24분 이때 발사를 하며 기상 요건 등에 따라 예비일은 25일부터 31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누리호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한국천문연구원 도요새 4기, 민간 기업의 위성 3기 등 총 8기가 들어간다고 하며 이번 발사는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번째 임무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일본 주식 사나요? 이거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국 좀 사주라. 한국도 저평가 기업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버핏이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5대 상사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처음으로 일본의 5대 상사를 취득했던 워렌 버핏 그때 당시 5%가량 취득하면서 나중에 한 1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7.4%까지 지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 파산 등과 관련해 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저평가된 가치 투자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말인즉슨 혹시나 리스크가 있더라도 일본의 상사, 5대 상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크샤이 서웨이는 엔화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가 있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나와서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 긍정적인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년 안에는 워렌 버핏이 한국 기업을 샀다 이런 얘기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포스코홀딩스가 일본 혼다와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철강과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뉴스에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 철강 경기가 올라오고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철강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으며 중국 철강 3월 PMI 주문은 34개월 만에 50포인트를 상회했고 중국 부동산 경기 지수도 3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경기도 좋아지는데 이러한 호재까지 나왔다는 거겠죠. 자, 과연 포스코홀딩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철강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직장인은 주식 차트 봅니다. 직장인 중 10명 중 6명은 일할 때 주식 차트를 본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중 매우 자주 한다는 한 13%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시는 기분들은 아마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일할 때 한 틈만 날 때마다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 와중에 주식 투자로 이득을 봤나라는 설문에는 15%만 이익을 봤다고 해서 우리 이제 기리부들은 어떨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투표수가 6천 투표인데 돈을 벌었다고 하신 분들은 23%, 딱 본전은 14%,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원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중이라고 하신 분들이 62%로 한 10분 중에 6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잃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증시가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돈을 벌었습니다. 한 60%, 70%, 본전이 한 20%, 남은 10%는 이제 거의 다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손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증시가 매우 좋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